여러분 안녕하세요. MG 슬미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경제 공부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오늘 저와 함께하는 첫 시간인데요. 뭐부터 공부할까요? 오늘은 신용점수 잘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세미 씨는 혹시 신용점수 몇 점인지 알고 있나요? 신용점수는 제가 확인을 잘 안 해봤는데 사실 집을 뭐 대출해서 갚는 것도 없고 신용카드도 되게 연체 안 되게 꼬박꼬박 잘 내고 있거든요. 저는 뭐 되게 높을 것 같은데요? 저는 물론 뭐 신용점수가 좋겠지만 제가 확인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모르는 우리 MG 구독자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도와주실 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토스뱅크의 박윤미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본격적으로 신용 등급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똑똑해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게 신용점수라는 게 나도 모르게 매겨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신용점수를 어떻게 그리고 왜 매기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신용점수는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지표로 0에서 1000점 사이의 점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0점에 가까울수록 신용도가 우량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000점에 가까울수록 그럼 매니저님은 1000점에 가까우신가요? 가깝습니다. 네. 혹시 신용점수를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저는 뭐 되게 높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점수를 어떻게 평가를 하죠? 신용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활동 내에서 빌린 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약속한 대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로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에서는 신용평가 모형에 의해 대출, 카드, 연체 등 과거 신용 이력을 바탕으로 평가해서 상환 의지랑 상환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 상환 의지. 그러면은 이게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몇 등급 정도면은 뭐 평균이다, 평균 이상이다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저희가 등급제로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신용 점수제로 바뀌어서 점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를 쓰거나 대출 뭐 이런 이력이 없으니까 신용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 거예요?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보통 신용거래 이력이 없기 때문에 700에서 800점 구간의 점수를 받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신용거래 이력을 잘 쌓아가시면 신용 점수가 오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게 이 신용 점수를 대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제가 신용카드를 쓰고 있어서 가끔씩 연락이 와요. 뭐 카드사에서 제 신용 점수를 확인했다고 네, 연락이 와서 그때 보니까 나이스? 라는 곳이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보니까 뭐 KCB 이런 것도 있던데 뭐 차이가 뭔지 어떤 게 더 좋은 게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 신용평가사로는 KCB와 나이스 두 기관이 있습니다. 같은 금융거래 활동을 하더라도 신용평가사마다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KCB는 카드 사용 이력과 같은 신용거래 패턴을 주요하게 본다면 나이스는 과다채무, 연체, 과거 대출 상환 이력 등을 주요하게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사람이라도 두 곳의 신용 점수가 다를 수 있겠네요? 네, 다를 수 있어서 두 기관의 신용 점수를 모두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신용 점수와 관련돼서 뭐 얘기들이 많은데 자꾸 점수 조회를 하면 이게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있고 은행에서는 뭐 아니다 그런 거 지장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말이죠? 네, 많이들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신용 조회 이력은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저희 토스 앱과 같은 핀테크 앱을 통해서 개인의 신용 점수를 빠르고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신용 점수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용 점수를 알고 신용 관리를 통해서 올바른 신용 생활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용 점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신용 점수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 카드, 연체 등 올바른 신용 거래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한도액을 꽉 채워서 쓰게 되면 여윳돈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한도액을 최대로 설정을 하시고 한도액의 적정 수준을 꾸준히 쓰셔야 건전한 신용 이력을 잘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카드 한도액을 올릴 수 있다고 알림 같은 게 오잖아요. 네. 그럼 그때마다 좀 올려놓고 쓰는 게 좋겠네요. 그런 편이죠. 네.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또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신용카드 발급 개수가 많으면 네. 신용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신용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카드 개수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현금 서비스 있잖아요. 네. 그거 받으면 뭐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은데 네. 어때요? 사실 현금 서비스는 단기카드 대출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자주 이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신용카드를 쓰고 제때제때 잘 갚으면 신용 점수를 올리는데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냥 체크카드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건 별로 연관이 없나요? 신용카드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되고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월 3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을 하다 보면 신용 점수에 가점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대출이 있잖아요. 대출이 신용 점수랑 제일 많이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무분별하게 대출을 많이 받게 되거나 대출 후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 점수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적절한 규모의 대출을 받아서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 신용 점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신용 점수가 오르기도 합니다. 아, 진짜요? 그럼 신용카드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대출을 받고 꾸준히 성실하게 상환을 하게 되면 신용 점수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대출이 뭐 1금융권도 있지만 2금융권에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2금융권에서 받으면 좀 불리하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일단 대출을 받을 때는 1금융권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금융, 2금융, 대부업 순으로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을 우선으로 받는 게 일단 중요하고 고금리 대출이 좀 편리하다고 해서 받으시면은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돈을 빌리고 중도 상환을 해서 좀 빨리 갚게 되면은 신용 점수가 더 팍 오르나요? 네,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신용 점수가 점차 상승을 합니다. 특히 2금융권 대출을 중도 상환하게 되면 점수가 큰 폭으로 오르기도 하는데요. 네. 다만 중도 상환 금액이 작을 때는 신용 점수에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도 제가 들었었는데 이게 대출에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마통이 뭔가요? 마이너스 통장, 마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대출인데요. 한도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된 한도 금액 안에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쓰게 되면 잔액이 마이너스로 빠지고 다시 입금하면 상환이 되는 그런 대출 상품입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데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마찬가지로 한도액 안에서 50% 이내 수준의 금액을 쓰시는 게 신용에는 도움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연체 이력이 없으면은 신용 점수에는 악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신용 정보상 이제 대출을 상시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심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체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연체를 하지 않고 빨리 상환을 하면 좋다, 제때 상환을 하면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연체의 그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30만 원 이상 그리고 30일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 점수가 떨어지고 상환일로부터 최대 3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의 경우는 최대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돼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저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돈들이 있잖아요. 뭐 휴대폰 결제금이라든지 아니면 공과금 납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끔씩 이제 통장에 돈이 없어서 뭐 못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신용 점수를 내리는 원인이 되나요? 네, 이렇게 휴대폰 소액 연체나 공과금 납부 연체 같은 사소한 연체일지라도 자주 발생하게 되면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성실하게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이 신용 점수가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대출도 없고 신용카드 연체도 안 돼서 신용 점수가 좀 높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신용카드를 잘 쓰고 계셨으면 신용 점수가 아마 높으실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쌤씨 이제 신용
제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